안녕하세요. 영웅 전차남입니다. 현재 날짜 2022년 1월 24일이고요. 아픈 손가락 영상에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이렇게 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1월 24일 블랙 먼데이라고 할 정도로 코스닥이 3% 가까이 하락하고 코스피도 낙폭을 키웠었던 그런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은 블랙 먼데이. 오늘은 이런 시장에서도 어떤 종목이 상승 나왔었고 하락이 나왔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공부할 주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의 좀 간단 시향, 간단 마감 시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 오늘같이 좀 기운 빠지는 그런 하루에서도 어떤 종목이 상승 나왔고 하락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파악하기 쉽게 제가 빨강색으로 블럭을 좀 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같은 경우가 개장 초부터 이렇게 좀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같은 경우가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마이너스 3.5%까지 가다가 그나마 조금 기간의 매수세라든지 매수세 확대와 외국인의 매도세 진정으로 인해서 그나마 낙폭을 좀 좁혀가지고 마이너스 3%대로 좀 끝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우리가 주말에 쉬고 있을 때 마이너스 2.72%로 하락을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었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1185원까지 낮춰졌던 이런 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1196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 긴축 우려 지속에 따른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 상승으로 미국의 기술주 지표인 나스닥이 2.72%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진자 7,000명 돌파 소식과 그리고 그 외 외국에 지금 우크라이나 동유럽 지방에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전운이 조금 고조가 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영화 모가디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나온 것처럼 지금 공사관 직원들이라든지 미국민 같은 경우를 모두 철수하는 조금 철수하는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철수 때처럼요. 그 철수하는 검토를 좀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부각이 되면서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좀 낙폭을 키우는 또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오는 25일에서 26일입니다. 일정이 잘못됐는데 25일에서 26일 예정되어 있는 FOMC 일정,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정의연방에서 따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이 FOMC가 무엇인지요. 이 FOMC 일정과 그리고 오는 27일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일정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만 조금 크게 큰 요번 주 좀 증시의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FOMC 일정과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만 지난다고 하면은 일단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시장 반등 가능성 나올 확률이 저는 좀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매매 동향만 본다고 하면은 개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80억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했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1112억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4353억을 매도 포지션, 코스닥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1400억을 매도 포지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5935억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외국인과 개인이 조금 매도하는 물량을 기관이 좀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427억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나마 코스닥의 낙폭을 좀 좁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최근 들어 시장이 이렇게 조금 힘든 장이 있었나 할 정도로 조금 굉장히 좀 사람이 좀 지치는 시장이 좀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2016년, 블랙시트, 같은 경우도 겪었고요. 블랙시트 때는, 하루 만에, 장중에 마이너스 6, 7%까지가 빠져가지고요. 코스닥이, 서킷이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시장이 30분이나 1시간 정도 아예 정지가 됐던 거예요. 마이너스 6% 가까이 빠지고요. 2019년만 하더라도, 코스닥만 하더라도 2019년에 한일 무역 분쟁 등으로 하루 만에 마이너스 5%, 6%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고,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는 2020년 3월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한두 시간 만에 마이너스 12%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 정도로 조금 낙폭을 크게 키웠었던 시장의 모습을 여러 경험을 해봤는데, 현재 시장 같은 경우
지금 그때만큼은 아닙니다. 그때만큼은 낙폭을 키우고 있는 시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루 만에 12% 빠졌거나 또는 빠진 거와 같이 일주일 만에 한 12%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늘 그래 왔듯이 시장은 빠르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줬습니다. 항상 시장은 낙폭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확실성, 즉 악재만 해소되면은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빠르게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의 개인 보유 종목이라든지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공유해드린 종목들 절대 매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상한가 갔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옥션, 미래생명자원, KBI, 동국실업 등이 있었는데요. 일단 K옥션 같은 경우는 오늘 신규 상장한 회사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회사로 상한가 갔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국내 양대 미술품 경매 업체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도 1638대 1 경쟁률을 좀 기록을 해가지고 이 K옥션 같은 경우가 오늘 신규 상장한 회사인데 주가가 시초가부터 따상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상이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시가가 상한가로 갔다 이렇게 좀 말씀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미래생명자원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식량 가격, 즉 국제 식량 가격이 최근에 10년 새 최고치 기록 소식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간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사실 미래생명자원만큼이나 KC피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상한가 갈 수 있는 재료긴 한데 사실 KC피드 같은 경우는 조금 요 이슈 플러스 안철수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좀 오늘은 정치 테마주 이슈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미래생명자원이나 팜스토리만큼 상승은 안 나오고 마이너스 3%대로 끝난 것 같습니다. 또 KBI 동국실업 보도록 할게요. 장영실상 수상 소식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상한가 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양산차에 적용하고 있는 친환경 크래시 패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진행한 장영실상 수상 제품에 선정돼가지고 주가가 오늘 아침부터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KBI 동국실업에서 만든 크래시 패드가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뉴스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 크래시 패드 같은 경우는 차가 가드레일 등에 충돌했을 때 운전자나 차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쿠션에 구시를 하는 것을 우린 크래시 패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영실상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하는 좀 의미 있는 상이라고 하네요. 오늘의 상한가 간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일동제약부터 UNI까지 있는데요. 일단 상승 나온 종목은 늘 그래왔듯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개발 중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내 2, 3상에서 첫 한자 등록을 마치고 현재 투약 중이라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오늘 장중에 20% 이상이나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경기 하성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 사례 소식으로 인해서 24시간이나 전국 일시 이동 중지 소식, 즉 한마디로 조금 조류의 방역 패스라고 보시면 되나요? 조류의 거리두기 이런 걸로 인해서 이 회사가 좀 상승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양돈업 관련 사료 제조 기업이고요. 여기 플러스 즉 AI 플러스 그냥 그 국제 식량 가격 10년물 최고치로 인해서 이 팜스토리로 상승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GH 신소재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000명 돌파 소식으로 인해서 음압병상 관련주가 상승 나온 것으로 보고요. 여러분들 단순히 상승 나온 이유만 보시면 안 되고 왜 이 회사가 관련주로 분류가 됐는지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산업용 클린룸 그리고 방음기 제조 전문으로 하는 음압병실 개방 회사인 원방테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음압병상 관련주로 부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원방테크보다 이 회사의 주가가 상승 탄력은 더 좋습니다. 오늘 하한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석도 없고요. 하락 나온 종목은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이렇게 67% 가까이 빠지는 거는 정리 매매를 진행 중인 회사고요. 오늘 하락 나온 종목은 딱 두 가지로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트로젠하고 금호전기인데요. 이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즉 제약바이오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당뇨병성 족부궤양 신약 후보물질 임상 3상에서 1차 유효성 평가 실패로 인해서 이 회사의 주가가 하락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새 조금 올해
1월달 들어가면서 제약바이오 악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유자분들 조금 네,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가진 제약바이오 종목 위험한 건 없는지 한 번씩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금호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개발업체 인수로 블록체인 관련주로 이 회사의 가가 블록체인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 국채금리 10년물 상승과 그리고 금리 인상이란 키워드 이슈가 지속 부각되면서 가상화폐 가격 하락에 따른 관련주 하락으로 오늘 이 금호전기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5%대 하락 마감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 종목, 즉 오늘의 특징주 영상을 통해 가지고요. 1월 24일 상승 나온 종목과 하락 나온 종목을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본 영상을 보시면서 네, 시장이 하락 나오더라도 왜 시장이 하락 나오는 하락 나오는 하루 속에서도 어떤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 또 어떤 종목이 약세를 보였는지 여러분들께서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뭐 최근에 시장 지수 하락장으로 인해서 저 역시도 굉장히 뭐 기운 빠지고 전문가로서 굉장히 좀 무력함을 느끼는 그런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 일단 네, 많은 분들이 네, 믿고 따라주시는 만큼이나 저 역시 기운 차리고 네, 시장을 좀 냉정하게 보고 여러분들께 항상 객관적인 정보와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요 힘든 시장 결국엔 지나갑니다. 결국엔 지나가고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차남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보다도 제일 먼저 웃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시장에서도 절대 웃음 잃지 마시고 기운도 잃지 마시고요. 전차남과 파이팅 해주셔가지고 전차남 종목으로 꼭 수익 보시고 같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웅 전차남이었고요. 네, 본 영상 내용 좋다면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유튜브 3박자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특징주 영상만 보지 마시고 아픈 손가락 영상도 꼭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웅 전차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